안녕하세요. 시대명리학 한별이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용신과 귀신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명리학 도서나 역술인들이 말을 들어보면 용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통관용신이라든가 아니면 격구용신이라든가 또한 업부용신이라든가 아니면 조부용신이라든가 혹은 일간용신이라든가 등등 이런 가지각색의 용신법으로 인하여 초보자들을 혼란과 어림중에 빠뜨리게 하고 간단하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명리학을 매우 어려운 학문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한생을 명리학을 연구한 분들도 용신과 귀신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며 따라서 제대로 된 사주풀이 통변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주요 원인은 하나는 용신과 귀신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용신과 귀신을 구분하는 통일된 공식이나 법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역술인들은 용신과 귀신이 필요 없다. 혹은 년운의 흐름에 의하여 용신과 귀신이 변한다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주 격국이나 조합을 무시하고 현실에는 정관이나 정제가 용신이라든가 또한 사주원국에 용신이 너무 많아도 나쁘다. 혹은 용신이란 지장간에 있어야 좋다면서 천간이 용신이나 지지 용신도 무시하고 지장간에서 용신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저 한별이 시대명리학에서는 용신과 귀신을 구분한 데 있어서 오직 업부용신법만 적용합니다. 그 이유는 용신법의 종류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용신을 잡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일간이 평형을 잡아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간이 왕하면 제어하여주고 일간이 약하면 생존하여주는 것이 바로 용신의 의무이고 기본이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통관용신법이든 아니면 격구용신법이든 조우용신이든 모두 업부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우용신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봅시다. 지금 어떤 역술인들이 일간이 강약도 무시하고 겨울철에 태어난 일간은 조후로 화성이 우선이다. 여름철에 태어난 일간은 조후로 수성이 우선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견해는 잘못된 견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고정된 식물과 달리 움직이는 사물로서 추우면 난방 설비를 갖출 줄 알고 더우면 더위를 피할 줄 알거나 냉방 시설을 만들어 대처할 줄 알지만 고정된 식물은 피동에 처해서 추나 추동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정된 사물과 움직이는 사물과의 생존 방식이나 기lum이 발생하는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조후란 자연 생태학에서는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을 상대로 한 인간학에서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열대지방을 보면 추운 겨울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열대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조후를 어떻게 논할까요? 그러므로 명리학에서 조후를 논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용신이란 무엇일까요?
명리학에서 말하는 용신이란 일간에 좋은 작용을 하거나 유리한 자를 용신하고, 기신이란 일간에 나쁜 작용을 하거나 불리한 작용을 하는 자를 기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일상생활에서는 용신과 기신의 작용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좋은 일, 즉 직장인이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고시에서의 합격이라든가 혹은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식을 본다든가 등등 모든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 경로는 오직 한 가지, 나한테 유리한 작용을 하거나 좋은 작용을 하는 사물들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승진을 봅시다. 한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하면 우선은 상사들이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고, 다음은 동료들이 지지를 받아야 비로소 승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사나 동료들은 명리학적으로는 용신이 되는 것이고, 고시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은 대운이나 세운 혹은 인성이 나한테 유리하거나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이며, 결혼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유리하거나 혹은 대운이나 세운이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보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라는 이 사물이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만약시 자식이 나한테 불리한 작용을 하게 되면 그 해에 배우자가 유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일로 인해서 낙태를 하게 된다든가 등등 모두가 이렇게 나한테 유리해야만이 나한테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신의 작용이라 하겠습니다. 즉 나의 일상생활에서 나를 도와주거나 나를 잘되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나한테는 좋은 사람들이 되고, 또한 명리학적으로 말한다면 나한테 용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한테 유리한 사람이 많을수록 좋을까요? 아니면 적으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자가 많은 분이 당선될까요? 아니면 지지자가 적은 분이 당선될까요? 그러므로 용신이 많아도 나쁘다는 말은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다음은 기신을 봅시다. 기신이란 명리학적으로 일간에 유리한 작용을 하는 용신을 제어하거나 혹은 일간에 불리한 작용을 하거나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기신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기신을 쉽게 이해하자면 용신과 정반대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의 일상생활을 예로 들어 본다면 나를 해코자 하거나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혹은 나의 사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또한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를 발생할 수 있게 만드는 사물들이라든가 손재주를 있게 하는 환경이나 사물들, 즉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를 나쁘게 만드는 모든 환경이나 사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상생활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 유리하거나 내가 좋게 되고, 나를 해코자 하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나한테 유리한 것처럼 명리학적으로도 용신은 많아야 좋고 기신은 적어야 좋은 것입니다. 많은 역치인들이 명리하에서 용신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하지만 기신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저 한별이 말하고 싶은 것은 기신도 용신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일들이 용신에 의해서 발생한다면 또한 한 사람한테 발생하는 모든 나쁜 일들은 역시 귀신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리학을 제대로 연구하고 장악하자면 우선은 용신과 귀신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그들이 상호지간의 작용관계를 제대로 장악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이재명의 사주입니다. 무오대은 이민년에 왜 대선에서 탈락했을까요? 이 사주를 보면 을목일간이 자수월의 51%의 왕기를 가지고 태어난 신강사주입니다. 사주원국에는 당선 혹은 승진을 표시하는 정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신론의 법칙에 근거하여 월간 간목을 정관 혹은 승진운으로 보는 것입니다. 월간 간목은 신강사주의 기신이 되는 것입니다. 무오대은 이민년은 세운 임수와 대운 무토를 설계하니 대운 무토가 월간 간목을 설계하는 힘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월간에 있는 정관이라는 간목 기신이 왕한 세운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정관이 흉한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말했죠. 정관이란 관직자한테는 승진을 말한다고. 그러면 지지율을 볼까요? 지지율은 사업 환경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년간 개수를 봅니다. 이민년은 역시 년간 개수가 왕한 세운이 됩니다. 년간 개수는 역시 사주원국에서 기신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민년은 이 명조한테는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굿을 쓰거나 아니면 말썽이 많은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지율도 경쟁자한테 밀리게 되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리학 공부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될 한 가지는 용신은 무조건 왕해야 좋고 기신은 무조건 약해야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재명이 당선되지 못한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사주풀이 통분에서 용신과 기신의 작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신과 기신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상세하고도 정확한 사주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